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선 유인촌 후보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또 김행 후보의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 또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당의 불참 선언으로 파행될 뻔했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첫 질의에 나선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코인 보유 의혹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하지만 질의 과정에서 야 조용히 해, 너 많이 컸다, 이런 참 거친 볼썽사나운 표현들이 오갔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수준은 명절이 지나도 변함이 없구나 하는 거를 새삼 느낄 수 있었죠. 예. 이제 코인과 관련된 질문을 했다라고 해서 할 말씀 드리자면, 코인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코인이 불고온 투기와 광풍이 문제였는지, 이런 그 코인으로 빚어진 사기 사건들이 문제였는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구분하지 않고 그냥 코인 자체를 문제시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코인 자체가 마치 죄악시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코인이라는 건 여러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에 마치 자동차가 굴러갈 때 기름이 필요하듯이 거기에 기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인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일을 하게끔 독려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김남국 지금 무소속입니다만 민주당 의원이 회기 중에 코인 거래를 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코인 거래에 만약 투기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설립에 관여했던 위키트리라고 하는 언론, 작은 언론 매체에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로 뉴스를 클릭하면 코인을 주는, 사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이거를 또 수용해서 직접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 이걸로 인해서 빚어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항상 돌은 던지는데 그 돌이 빈 돌이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김건희 여사의 친분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친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친분으로 인해서 어떤 호가 호의를 했는지에 대한 어떤 현상적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주식 백지 신탁 같은 실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가 어떤 청렴이라든가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들은 사실은 따끔하고 또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상대로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에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소셜뉴스의 주식을 백지 신탁했는데 신우이한테 했고 다시 가져왔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박 교수님, 명확한 해명 자료가 좀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식 파킹 논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직자가 되면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자신의 주식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도록 돼 있죠. 이게 이제 백지 신탁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잠시 아는 사람들한테 팔았다가 다시 이제 자기가 공직 끝나고 나면 다시 사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는 이거를 주식 파킹이다. 그래서 이런 소위 백지 신탁을 갖다가 우회하는 좀 편법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 논란에 이제 김행 후보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이번 청문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밝히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청문회 시작 전까지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도면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여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문제는 그 복잡한 이해관계 왔다 갔다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사전에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가 안 온 것을 둘러싸고 오늘 청문회 시작부터 아주 고성이 오갔고요. 결국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됐는데, 이 백지 신탁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해명을 했었냐 하면은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팔려고 해도 누가 살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시누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한테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고맙게 팔았다. 근데 나중에는 살 때는 그걸 왜 샀냐 그랬더니 회사가 거의 뭐 휴지 조각이었다 주식이. 그래서 내가 돌려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언론들에서 이제 이걸 추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매출이 그 사이에 3배가 늘어났고 네. 주가 같은 경우에는 4년 만에 79배나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망해가는 회사냐? 그랬더니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다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김행 후보자 뭐라고 얘기했냐? 폐업할 회사였는데 자신이 살려낸 거다. 그래서 자기는 성공한 기업인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성공한 기업가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본인으로서는 이제 본인의 역량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백지신탁이었거든요. 네. 백지신탁을 갖다가 형용화했다. 무력화시켰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뾰족한 대답을 못 내놓은 거 아니냐. 네. 이런 평가가 중론일 것 같습니다. 예.